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휴일이죠. 그만큼 오늘 장 마감 상황에 관심 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시황이 어땠는지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미 정부의 셧다운, 시장 우려 달려 충격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죠. 간밤 뉴욕 증시 또한 4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 시장 모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24포인트, 0.26% 오르면서 2004선 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지수 영향받으면서 시초가는 2012포인트였죠. 3거래일 만에 2000선 지지는 확인했지만 시초가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과 하락의 제한적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이 팽팽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에서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기관이 1,89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이 26거래일째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9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IT주를 대거 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530선 지지는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던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68포인트, 0.32% 오르면서 532.03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초가는 534포인트였죠. 이 530포인트 초반 위에서 여유롭게 빨간불을 유지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하루 종일 관망하는 모습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6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 이거래일째 39억 원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왔죠. 외국인은 12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50전 상승한 1,074원에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1,076원으로 출발했는데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강보합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인들 주식수 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 조심스러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는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수익의 달인 수달킴 김선윤 대표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달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수익의 재구성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지금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시장에 영향은 안 주는 것 같네요. 오히려 조금 어제 뉴욕 증시도 조금 상승을 해준 모양새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왔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이겁니다. 항상 주식은 과거의 사례, 과거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장에서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돈을 벌어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국에서, 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했던 사례가 고스란히 국내에서 또 나와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또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시장 자체가 2011년도 당시에 셧다운 있을 때에도 주가가 오히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이후부터 해서 1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주니까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에 상승폭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환율도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1,070원대 움직이고 있는,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시향부터 체크하시고서 종목별, 업종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코멘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셧다운 영향 제한적이나 주의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11% 올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1%가 어떻게 올랐냐면요. 약간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부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항상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11년 당시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좀 하락해 이후에 반등 줬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는 수급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수달킴이라 하지만서 수익의 달인이라고 하면 뭐 좋지만서도 수급의 달인이란 말을 제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말씀 드리지만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연락을 주십시오. 제 번호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서울경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다 잘 갑니다. 네, 아직 목표가 달성 안 했지만서 다 잘 가고 있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벌써 2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벌써 2승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좀 따라오시고요. 끝까지 좀 봐보십시오. 수급.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하나하나가 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같이 한번 끝까지 주목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꾸준하게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안 이 방송을 꾸준하게 하게 될 때 동안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질 겁니다. 같이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지 않겠나. 비중을 조금이라도 한번 담아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좀 기억에 남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좋아서 수급이 좋아져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원익 IPS, CJE는 백스타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 IPS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원익 IPS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늘 장중에 종가로 8%, 7.98% 오르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른 이유가 뭐죠? 오늘 이슈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디서? 중국 공장. 어디? 서안, 시안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원래 서자인데 시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시안 공장인데 이 공장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 장비들의 수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원익 IPS 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비 업체들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자, 수급을 살펴볼까요?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수급이 좀 안 뜨네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수급을 보실 때 지금 제가 원익 IPS 수급 살펴보면 바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줬고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이끄는 게 지금 수급 상황이었는데 이런 수급 상황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2, 3일, 3, 4일 연결되는 수급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원익 IPS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시고서 조금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오늘 7,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급과 동반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대응하셔야 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원익 IPS가 아닌가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요. 오늘 장에서는 그 CJ ENM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CJ ENM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을 줍니다. 자, 오늘 종가 마감으로 해서 플러스 4.6%까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승을 더 줄까요? 이 종목 4만원대 안착한 이후에 좀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요, 새로운 가격 형성하면서 아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CJ는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죠? 자, 영화에 대한 부분이 좀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 게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큰 폭의 상승 역시나 가능한 종목이라고 자신감 있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꾸준하게 좀 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다. 제가 여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백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백산이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자, 백산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회사들은 압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애플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플은 안다고요. 이 세 기업을 알고 있죠? 근데 왜 제 백산이라는 종목과 왜 아디다스랑 나이키랑 왜 애플이 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백산은요, 그 피혁 제품을 만듭니다. 피혁 제품을 만드는데 애플은 아이패드 케이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은 나이키랑 아디다스 신발 같은 거 만들 때 피혁 제품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도 역시나 반등을 좀 크게 주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보실 때 백산의 좀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좀 살펴보자면요. 주가 흐름이 바닥 부분부터 해서 반등을 주는 흐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찌 보면 좀 W자 패턴 자체가 나와주면서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이제 시작이란 거죠. 이런 포인트를 좀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역시나 이 종목 큰 종목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 오늘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지고 나와봤고요.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 외인들 들어오는 건 당연히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들어오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왜 뽑았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기관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45,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연기금에서 32,000주 이상. 기관들이 그렇게 삼성전자를 사지 않던 기관들이 드디어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6,000원 올랐는데 차트에 보더라도 2.6% 올라주면서 140만 원 위로의 완벽한 안착.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경우 150만 원까지에 달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긍정적이고요. 오늘 반도체 업체 다 주가 긍정적이었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장주로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방금 제가 또 말씀을 드렸네요. 역시나 수급 특징주로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자, SK하이닉스가 왜 또 오늘 장에서 이렇게 크게 좀 날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줄까요? SK하이닉스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4%까지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해줍니다. SK하이닉스 이유가 뭐죠? 다들 아시지 않나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반등을 줄 경우에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SK하이닉스는요, 이번에는 33,000원 정도까지의 가능성. 왜? 영업이익이 중국 화재, 호재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고점이었던 라인 자체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고점 라인이요, 35,000원 라인이거든요. 자, 주목을 볼게요. 35,000원 라인 살펴보자면 바로 요 꼭지점 부분입니다. 이 꼭지점 라인까지의 반등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 이번에는 전 고점 라인을 뚫고 안착해주면서 33,000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런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급 볼까요? 수급, 왜 제가 수급 말씀드리죠? 역시나 기관과 외인들, 특히나 기관들이 4일 연속 들어와주면서 동시 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5가지 종목 중에 역시나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뭘 말씀드릴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네, 백산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아까 좀 말씀드려봤는데 수급 체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을 참 열어놨는데요.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지금 4일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외인들 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이 이렇게 5일째 팔고 나가고 그 중에 누가 사고 있죠?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먼저 IT용, 합석, 피혁 제품에 대한 부분, 매출 증가 기대감이 같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운동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금, 피혁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잡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수급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트를 볼게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건 이제 주봉이고요. 자, 일봉 차트 열어놨습니다. 자, 일봉 차트 이제서야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닥권에서 반등 주면서 W자 패턴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반등 주는 요 동그라미 친 반등 주고 있는데 수급에서 이제서야 기관들 수급 도와주고 있죠. 이거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차트는 전형적으로 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얼마까지 못 가도 6,500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6,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요, 지금 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일 시초가, 내일이 아니네요. 모레네요. 모레 시초가로 그냥 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린 6,500원 라인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5,500원 라인으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서 재밌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3 말씀드려봤고요. 또 한번 빠르게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킴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작한 일에 여러분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워낙 너무나 좋은 코너다, 재밌다, 뭐 이런 응원을 보내주시는 덕에 더욱더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를 보시면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응원 보내실 분들께서는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도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와 종목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시즌 규정이 나오고 있죠. 오늘 짱팀, 내일 짱팀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하고요. 5명 모두 10분의 전문가가 참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수익률 합산을 해서 승패팀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월화 벌써 2번이나 이제 대결을 치러봤는데요. 자, 지금 추천받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양 팀의 수익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재훈, 이주경, 박재우, 정승현 이 네 분의 멘토분들께서 선수로 출전해서 종목들을 추천했습니다. 동성 화인텍 2.4% 수익, 그에 맞선 서한은 2.9% 수익으로 지금 현재 동성 화인텍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는 0.3% 수익을 거뒀고요. 성화이텍은 지금 마이너스 1.3%로 유일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천받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전체로 봐서는 총 수익률 2.7%로 1.1%를 더 내면서 오늘 짱팀이 내일 짱팀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대결을 벌일 두 분의 멘토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짱팀에서는 샘플러스의 예병군 멘토가 출전을 했고요. 내일 짱팀에서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이 오늘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출연이니까 또 두 분 각오 한 마디씩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짱팀의 예병군 선수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병군 선수께서는 지금 1.1% 수익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슬슬 놀듯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놀듯이 하면 안 되죠. 네.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선윤 선수하고 지금 같이 붙게 됐는데요. 제가 좋아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꼭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욕은 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좋은 종목군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서윤 대표, 좋아하는 상대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만만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아니겠죠? 만만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좋아하고 또 실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기기 버겁겠습니다만 꼭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서윤 대표께서는 어떤 각오로? 네. 저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지고 있습니다. 1.6% 정도 지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좀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그 춤추는 프로그램 대결 구도가 생각이 나네요. 약간 좀 포인트가 제가 밀리기 시작했지만서도, 한번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으로 따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정말 여러분 대박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대박 종목을 갖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 대박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맞아본 적이 없어서 맞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병군 선수는 코디에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소연 선수는 부산방직. 이 부산방직이 대박 종목이군요. 대부분 이 방직 종목들 하면은 뭐 경방이니 뭐니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이게 부자들이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땅이라든가 뭐 부동산 뭐 기타 등등 이 알짜 재산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분, 뭐 방직 좀 이런 옛날부터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요. 자, 혹시 부산방직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럼 먼저 예병군 멘토 코디에스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예, 코디에스 종목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 한참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기차 급속 충전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미 PS텍과 공동 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가장 큰 투자 포인트. 뭐 다른 거 구구절절한 설명 필요 없이 그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기차는 지금 계속해서 공급하는, 즉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 즉 종목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중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세제 지원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신성장 동력, 즉 향후 어떤 성장이 될 만한 동력이 될 만한 사업, 그것이 바로 전기차 섹터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전기차 충전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급속 충전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시스템, 즉 10시간 가까이 충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10시간 가까이 충전을 해야 완충이 된대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충전소를 차렸을 때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왜냐하면 100대 가까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차리면 그 땅값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식으로 짓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급속 충전입니다. 그런 급속 충전에서 지금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이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디에스인데요. 이 회사는 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LCD, LED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명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조명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즉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 전기차 이제 급속 충전하는 요 제품이 벌써 시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그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 충전을 하다 보면 과열되겠죠, 그죠? 과열되면서 어떤 기계 오류라든가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전압이 흘러서 차량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제품을 시연에 벌써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 역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조금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도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관심이 있고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것의 교집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동사로서 어떤 승부를 충분히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 각도를 제대로 세웠다. 즉 각도가 여러분 주식은 가기 위해서는요. 각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은 그 시장의 관심 속에서 계속해서 각을 세워서 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종목이 그럴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측면에서 거래량 측면하고 다 살펴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이 구간에서 즉 요 구간을 좀 잡아드려 볼게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보인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그죠? 요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바로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지금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즉 호랑이 호자 써갖고 호구 패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호랑이 알을 딱 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지금 매수대 잘 잡으시면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매수가는 여기서 살짝 눌리는 구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는 구간이 5,880원 정도 여기서 잡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를 7,800원 잡을게요.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9,6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5,380원입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에서 싹 밀리면 결과적으로는 요까지 5,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구 패턴이라는 게 있군요. 이 호구 패턴 이름 좋은데요.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또 부산방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박 종목 부산방직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장 대비해서 또 굉장히 조금 찾기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 게 리움 쿠첸 압력밥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리움 쿠첸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부산방직이 리움 쿠첸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냐면요. 17%가 넘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가 한 470억대입니다. 부산방직의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6억입니다. 일단 리움 쿠첸의 지분 가치만 해도 일단은 뭐 2배 이상 올라야 된다는 게 사실이고 회사의 가치를 다 빼버리고 싹 빼버리고 다 제끼고 지분만 가지고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지분 가치를 빼더라도요.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최근 들어서 이게 바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아웃도어 관련한 그 제품들, 아웃도어 관련한 그 의류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에요. 상승폭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먼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크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한 종목만 볼까요? 아웃도어 관련해서 베이직하우스도 지금 옷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베이직하우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중심에 있는 종목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의류 업체들이 가기 때문에 또 부산방직 같은 경우가 매출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리움 쿠첸의 지금 3분기 순이익이 한 75억 원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분 가치를 생각해 보자면요. 한 13억 원 정도가 아마 그 순이익 부분으로 부산방직 쪽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방직이 기본적으로 내는 순이익 부분과 합치게 된다면요. 한 3분기 순이익이 3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3분기부터 해서 또 긍정적이고 또 하나 부산방직이란 이 관련 업종들은 항상 4분기 때 성수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혀주면서 또 쿠첸 잘 팔리죠? 같이 잡혀주면서 주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포인트 바로 이제 쿠첸 그 압력밥솥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쿠쿠랑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중국에서 이제 국경절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어제부터. 국내로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15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항상 국내 국내 들어와서 어디죠? 그 공항, 면세에서 사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밥솥이에요, 밥솥. 밥솥을 사가는데 쿠쿠나 쿠첸 사갑니다. 근데 점유율 측면이요. 예전에 쿠쿠가 70%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쿠첸이 좀 잡아주면서 쿠쿠가 60%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리온쿠첸 같은 경우가 40%대까지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증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분이고 또 광고 통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쿠첸 밥솥 얘기만 했는데 다 빼놓고요. 부산방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규모나 지분 가치나 이런 거 다 따져보면요. 유형 자산 부분을 따져보자면은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600억에다가 리움 지분 가치 얼마입니까? 470,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지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산방 시가총액이 200억입니다. 여러분 5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2배는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산방직은요 지금 현재 좀 오르긴 했습니다. 26,000원인데 10만원 넘어가도 싼 종목입니다. 10배 올라야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싸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걱정 마시고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보시더라도 당장 매수하시는 거 시초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좀 크게 잡겠습니다. 4만원 봅니다. 4만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십시다. 걱정 마시고서 좀 홀딩 하시고 손절가는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계속 조금 홀딩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예 그냥 손절가 자체를 제시를 안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이제 한번 또 공방을 좀 해봐야겠죠. 예병군 멘토께서 듣기에 이제 부산방지 어떻습니까? 마냥 좋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점은 좀 염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투자 포인트를 리온쿠첸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온쿠첸의 어떤 그 성장성, 그게 어떤 부산방직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는 이 리온쿠첸이 그럼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OCI 그 지분을 90만 주나 지고 있는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회사를 가보면 OCI 지분만으로도 지금 시가총액의 3배 이상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3배 이상은 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OCI가 못 가니까 결국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리온쿠첸에 너무 어떤 의존하는 그런 어떤 지금 종목이 아닌가,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유니온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유니온은 제가 정말 정확하게 아는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니온이 원래 주가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2010년 차트를 보면요. 201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OCI 지분가치 이슈가 되면서 주가 15,000원까지 뛰어버립니다. 그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 포인트 때 부산방직을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당장으로서 부산방직의 가치가 좀 주목을 못 받을지언정 리온쿠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 튈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기준은 지금 리온쿠첸 같은 경우가 지금 전 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 형성했거든요. 부산방직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 오늘 약간 찍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한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약간 염두가 될지언정 지금은 한번 튈 수 있는 유니온이 갔던 것처럼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선희 대표께서 또 질문하실 건 뭘까요? 네, 코디에스는요 정말 좋은 회사인 거 압니다. 아는데 약간 걱정인 게 최근에 좀 너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주가를 수준을 보자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조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선뜻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라고 해서 결국 막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런 종목이 향후 어떤 성장에서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일단 좀 체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충분한 요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근 즉 제가 제시해드린 5,880원 부근에서 손절선 그 부근 근처까지는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즉 각도가 살아있어야 결국은 주가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각도가 다 죽어 있는 즉 굉장히 싼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싼 종목이 더욱더 떨어져서 손실을 키우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줬습니다. 예. 네. 자, 정확히 60초만 답변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도 뭐 김선현 멘토께 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일본 관광 갔다면 네. 코끼리밥솥 사오는 게 완전 인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전통께서 왜 우리나라는 저 코끼리밥솥 같은 거 못 만들어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한국 밥솥 산업이 지금에 이르를 정도로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전해 듣고 있는데 자, 중국인들이 우리 뭐 리온쿠젠 등등 한국 밥솥 선호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조선이든 뭐 IT든 핸드폰, 스마트폰이든 중국에 다 따라잡는 이런 상황에서 밥솥 하나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보다는 밥솥 만들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도 코끼리밥솥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까지 쓰면서 사용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부산방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솥에 대한 그 위험 자체, 지금 국내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뭐라 그럴까요? 3M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 포스트잇인데 그 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잠식을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제닉이라는 회사의 마스크팩에도 그런 식으로 잠식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방직에 대한 리온쿠첸이나 이제 쿠쿠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이제서야 열리고 매년 국내 관광객 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사갑니다. 이런 포인트가 오히려 좀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보시고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디에스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선 급속 충전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기차가 급속 충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충전을 안 하고 배터리를 핸드폰 배터리 갈아 끼듯이 순간적으로 한 1, 20초 만에 갈아 끼워버리는 그런 사업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버린다라면은 무선 급속 충전 사업을 하는 회사는 새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이 회사가 배터리 관련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은 급속 충전에 대해서 시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했지만 결국은 배터리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도 충분히 향후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된다면 충분히 또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의문점에 대해서도 두 분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 주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염려했던 것들을 안도감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병군, 김선현 두 분 멘토분과 함께 코디에스 부산방지 두 종목으로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은 쉽니다. 내일장이 없겠군요. 모레장에서 이제 진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노 멘토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노의 진격의 내일장 이상노 멘토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장.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장 마지막에 뭔가 똥 밟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기분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빠지면 그만큼 기분이 한순간에 다운될 수가 없죠. 그런 기분을 올 금요일장에는 좀 더 큰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코스닥이 되길 좀 바라겠고요. 그만큼 내일 있을 휴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장 마지막에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경기 민감주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가 좀 과언이 됐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인가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에게 상당한 양봉을 뽐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우리의 타켓에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원익 IPS, 어보브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원익 IPS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반도체 장비 업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대표적인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삼성 반도체와 268억 원 규모의 장비, 제조 장비에 대한 계약 규모를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268억, 이 회사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은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호재거리는 진짜 호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점 좀 충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에 이제 이 실적이 잡히게 될 것 같은데, 3분기에 잡히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는 또다시 IT 장비 업종 그리고 IT 종목군들의 성수기입니다. 그런 성수기를 봤을 때 이런 상승 규모는 좀 더 4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마이너스라는 점 충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2012년 중순에 있었던 신고가 고점을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크게 뚫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또다시 거래량까지 하단에 분포를 했다는 거죠. 손바뀐 거래량으로 좀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오늘 연기군과 외국인의 양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굿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지금 현재의 실적은 상당히 나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그래서 원익 IPS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아직은 미약하다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8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어보브 반도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대 큰 상승을 좀 보였군 종목군이고, 자, 어보브 반도체도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업종이구나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 거래업체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장비 발주라든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가전제품 시장이 좀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매출 같은 규모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그리고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났었고, 그리고 적정 주가로 따진다면 지금 PER 10.6배에 해당하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PER 10배 자리를 지금 깼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지금부터는 실적적인 부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그리고 중국에 지금 어느 정도의 휴장을 맞아서 지금 좋은 모습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업황 테마 점수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많은데 대부분 다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주가 주요로 분포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던 RF텍도 오늘 다시 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12,300원에 지금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기조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RF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무선 충전 관련주가 상당한 이슈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F텍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7.9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따져본다면 15,600원, 16,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세계적인 규격이 안 잡혔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트렌드는 무선 충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8월 6일 날 중요한 날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분 자체를 자기 주식을 21만 주 장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오늘 돌파하는 모습은 좀 나타났지만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가격대 자체는 상당한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그래서 12,000원대가 되겠죠. 12,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매수가 적기인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RF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업황 테마 점수도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종목 좀 더 볼게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이름을 올렸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이름 많이 올리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은 유비쿼스라는 종목, 오랜만에 좀 눈에 띄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최근 들어서 LGU 플러스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죠. 바로 TVG라는 상품인데요. 거기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장비로 바로 유비쿼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KT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트워크 장비로 가장 필수적으로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유비쿼스의 장비 부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커지고 좀 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네트워크 장비인 바로 유비쿼스의 실적은 나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PER 10배가 안 되는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PER로 따지면 한 9.5배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적정 단가를 한번 따진다면 한 9,000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00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9,0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한 상태구나, 그래서 이 종목군은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군 바로 유비쿼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점수는 오늘 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평선의 배열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조금 더 빠질 염려가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으로 60점. 하지만 가치적인 부분 상당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8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개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메디포스트 바이오 제약주가 큰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메디포스트도 일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던 종목군은 또다시 가치적인 부분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또 출연할 기회가 또 생기는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유로스템이죠. 유로스템에 대해서 임상계획 실험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기간입니다. 이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가치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보셔야겠죠. 하지만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연관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갈까? 한번 터지면 우리 소위 하는 말로 뭡니까? 바로 대박 타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적인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 너무 안 좋다가 되겠죠. 하지만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차트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로 오늘을 흡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단 자체 박스권을 작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지금은 62,000원대 가격대가 하단 가격대가 되겠고, 대신에 상단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9,000원에서 7만원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의 업황이 더더욱 지금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왕자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차지할 수 있을지, 메디포스트가 그 왕자 중에서 또다시 왕자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상당히 잘 만들어가고 있죠. 80점. 그리고 가치적인 점수 못 드리겠습니다. 2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군이 내일 금요일장에 좀 더 큰 상승을 기르면서 진격의 상승주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했는 거는요, 바로 어부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리온쿠첸 얘기를 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밥솥 말고는 다 자체 기술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KTX 같은 경우에는 320km가 제한 최고 속도라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 370까지도 나온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의 가전제품사인 하이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부부 반도체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요, 삼성전자에도 물론 납품을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필수적인 반도체거든요. 가전제품에서 쓰이는 그 반도체 자체를 지금은 바로 중국 하이어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어사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 2위권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이어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삼성과 LG가 거의 소위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어사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매출 자체는 좀 더 어부부 반도체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에 숨겨진 테마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소비 관련 테마인데요. 그런 테마를 봤을 때 좀 더 어부부 반도체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5,700원대를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상단에 6,000원까지 한번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600원대를 손절가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PR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가치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바로 종목군이 어부부 반도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편히 쉬시고 금요일 날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